자, 2025년 11월 6일 딱 하루인데요. 이날 하루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을 아주 압축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날은 정말 대한민국의 눈부신 가능성, 그리고 아주 깊은 갈등이 그대로 교차하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하루였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날 한국 경제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천을 딱 찍은 거죠. 시장은 그야말로 환호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정도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같은 날 기술 쪽에서도 진짜 대박 소식이 터집니다.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무려 26만 개나 확보하는 계약에 성공하면서 단숨에 세계 2위 AI 인프라 강국으로 점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이 될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가 정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경제가 막 날아오르는 동안 그 이면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밑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야말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날 정치판의 모든 걸 삼켜버린 블랙홀이 있었으니 바로 전 정부의 계엄령 선포 시도를 둘러싼 특검 수사였습니다. 내란 혐의. 이 단어만 들어도 무게감이 엄청나죠. 수사의 칼날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1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죠. 2024년 12월 갑자기 선포됐던 계엄령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몇 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됐지만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끝난 해프닝 같았던 이 사건이 1년이 지난 이날까지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 수사가 사실은 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임 영부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 또 주가 조작 의혹, 국유자산 매각 문제까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말 그대로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긴장감은 결국 예상했던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국회죠.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이었는데 분위기가 거의 전쟁터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등의 불씨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과거 대통령실 핵심 참모였던 여당 의원을 향해서 소리친 거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비판이 아니었죠.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맞받아쳤죠. 이게 다 특정 인물을 감싸려는 조직적인 입틀막 아니냐,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한 겁니다. 이 짧은 말다툼 하나가 지금 우리 정치가 얼마나 깊이 갈라져 있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말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두 의원이 국회 복도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는 우리가 흔히 배치기라고 부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정치적 대립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참 씁쓸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바꿔볼까요? 이 떠들썩한 정치판에서 벗어나서 우리 일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대한민국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24시간 경제. 그 뒤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문 앞에 와 있는 새벽 배송, 정말 편리하잖아요. 근데 그 편리함 뒤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 배송을 책임지는 기사님들 10분 중 거의 8분이 하룻밤에 3번이나 물류센터랑 배송지를 오가는 이른바 3회선 배송이라는 극한의 노동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놀랍죠? 앞서 본 데이터가 좀 차갑게 느껴지셨다면 이 한마디가 그 무게를 알려줄 겁니다. 한 새벽 배송 기사님의 목소리인데요. 아침 7시 이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그저 달려야만 하는 그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쟁도 아주 뜨거운데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기사님들의 선택이다. 밤에 차도 안 막히고 건당 수입도 높아서 더 많이 벌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건강을 해치면 위험한 노동이고 물건 분류하는 시간은 돈도 못 받는 무급 노동인 경우가 많다.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맞서는 거죠.
결국 이건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대가,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셈입니다. 자, 보세요. 경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치고, 정치는 바닥 없는 갈대노로 치닫고, 사회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2025년 11월 6일 하루에 벌어진 이 모든 혼돈과 진보, 이걸 하나로 꿰뚫는 상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이 푸른 뱀의 해라는 겁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이 푸른 뱀의 해는요, 보통 거대한 변화,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하는 변혁의 시기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사건들이 어쩌면 더 큰 전환을 앞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몸부림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11월 6일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경제는 역대 최고점을 찍었지만 그 경제를 떠받치는 노동의 현장은 위태로웠고요. 사회는 첨단 기술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뒤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보시다시피 최악의 갈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해에 과연 대한민국은 이 깊고 깊은 정치적 분열을 이겨내고 눈앞에 펼쳐진 경제적, 기술적 기회를 제대로 움켜쥘 수 있을까요? 2025년 11월 6일 이 하루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쟁문이 아닐까 싶습니다.